오늘 교육 설명의 진행을 맡은 신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교 교목이신 이대훈 전도사님의 기도로 교육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비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 미라드로 학교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하시고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갈수록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은 암울하고 안타까운 소식으로 가득하여 마음이 아픕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라드로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의 중보자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교육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미라드로 학교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면서 믿음 가운데 학교를 성장케 하셨습니다. 또한 매년마다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교육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입학 설명회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도 미라드로 학교 초등, 중등, 고등과정 입학 설명회를 지금까지 준비케 하시고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기대합니다. 이곳에 참석한 가정과의 만남에 축복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이루어진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미라드로 학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초등, 중등, 고등과정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길 원합니다. 참석한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입학설명회를 통해 알고자 하는 것을 알아가게 하시고 학교와 선생님들의 첫 만남에서 어색하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 질문하고 답하는 풍성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학교와 참석한 모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입학 설명회 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는 이곳에서 토크쇼와 입학 요강 설명으로 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와 입학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11시부터 1시까지는 1층에서 교육활동 부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활동을 보시면서 1대1 상담이 가능하시고 자녀들은 미라드로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미라드로가 미래다를 모토로 한 입학설명회 장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학교에 대한 소개는 사전에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미라드로 학교에 대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토크쇼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도 있으니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1층에 올라가셔서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크쇼에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라드로 학교의 꽃은 단연코 선생님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4분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제 오른쪽부터 미라드로의 교장이신 신기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네, 초등과정 서영미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네, 중등과정 정진우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네, 고등과정 조이훈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네, 선생님들뿐 아니라 오늘 특별한 분들 함께 모셨는데요. 학교와 동역자를 함께 걸어주시는 학부모님 2분과 또 미라드로의 열매이자 자랑인 졸업생을 모셨습니다. 네, 제 왼쪽부터 2 형제를 학교에 보내고 계신 정의민, 희민 아버님, 2 남매를 미라드로에 보내고 계신 남궁율, 라온 어머님, 10기 졸업생 곽연우 미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7분과 자리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토크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랄드대가 미래다. 먼저 교장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공립학교들이 있는데 굳이 대안학교를 특히나 이 남양주 구비구비 오늘 왕자국마을까지 먼 길 이렇게 오셨는데 이곳에 대안학교를 세우게 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미랄드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왕자국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모르셨을 텐데 여러분 계신 곳이 왕자국 마을입니다. 왕자들이 이곳에서 수련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네. 공주는 아니고 네. 2011년에 미랄드리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미랄드리학교 설립과 역사에 있어서 제가 꼭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키워드는 학부모입니다. 미랄드리학교는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세운 학교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 미랄드리학교, 이 땅을 25분의 학부모님이 17억을 대여 후원하셔가지고 땅을 샀고요. 이곳에 30억이 넘는 건물을 우리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지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처음 세워질 때의 모토가 교육과정은 교사가, 학교 운영은 학부모가. 학부모는 미랄드리학교에 있어서 설립 주체이면서 교육의 동역자이고 지지자이고 응원자입니다. 미랄드리학교의 역사와 설립을 얘기할 때 학부모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교육 환경이 있지만 미랄드리학교는 학부모와 교사가 한마음으로 교육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와 설립을 이야기할 때 학부모님 참여 또 공헌을 말씀드리고 또 미랄드리학교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저희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다니엘 기도라는 이름으로 전교생이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이때 아침, 점심, 저녁에 말씀을 암송합니다. 아침에는 이사야 58장 12절 저희 학교 설립 말씀으로, 점심 때는 요한복음 12장 24절 저희 학교 교훈 말씀으로, 하교할 때는 누가복음 2장 52절 교육 목표 말씀으로 말씀을 암송합니다. 저는 저희 학교 구성원 360명이 매일 다니엘 기도로 3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것이 미랄드리학교의 가장 든든한 뿌리이자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세워진 학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13년의 역사를 다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1층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부모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세워진 학교라는 말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학교는 교사가, 교육과정은 교사가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미랄들의 교육과정을 소명 교육과정이라고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왜 소명 교육과정이라고 명명하시게 되셨는지 그 소명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들은 교육과정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으실 텐데, 교육과정은 사실 국가에서 만드니까요. 2015, 2022 이런 교육과정 이름은 들어보셨지만 소명교육과정 이런 이름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국가교육과정은 숫자를 붙이죠. 그 해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개별학교의 교육과정은 사실 국가교육과정을 따르기 때문에 따로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대안학교들은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만의 가치와 정신,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육과정 앞에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교육과정은 소명교육과정입니다. 소명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저희가 정의한 것은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정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데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거창한 것 같지만 가정이, 교실이, 교회가, 학교가 결국 하나님 나라이고 주변에 있는 이웃, 친구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소명이라는 정의를 바탕으로 저희 학교가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교과와 비교과를 통틀어서 배우는 모든 것들을 통해 소명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내가 무엇을 잘하고 또 내가 필요한 곳은 어디 이런 이제 고민들을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계속 하게 하는 교육과정 5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소명 교과 수업이 있고요. 초, 중, 고가 연계된 초중고 연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 저희가 이제 소명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초등과 중등, 고등이 떨어져 있지 않고 연계돼서 연계되는 활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소명이 무엇인지 일관되게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확인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소명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소명 교육 과정이 초중고 등에서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것은 이제 교감 선생님들이 혹은 위에 올라가시면 아주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소명 교육 과정,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교실에서 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초등, 중등, 고등 교감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각 과정별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초등 과정 교감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초등의 교육 활동을 세 가지만 많겠지만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대장 선생님께서 소명교육과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명교육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은 미랄들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헌신과 공동체성인데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런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어떻게 학교에 와서 그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했고 아이들은 여러 가지 활동과 놀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몸으로 배워가는 것들을 초등학교에서는 잘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실제로 보여지는 또 학교 안에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미랄들의 마을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오면 학생이면서 동시에 마을의 주민으로 생활을 합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지적인 배움의 공간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삶의 공간이 되고 또 아이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사회적인 또 정서적인 경험을 하면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아이들이 자치 능력을 길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을에는 여러 가지 직업 활동이 있습니다. 이 직업 활동 중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직업을 또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주도성이나 공동체성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성실한 태도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배우고 길러갑니다. 초등과정 아이들은 미랄둘의 마을에서 생활하면서 세상은 혼자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자기 탐색 활동인데요. 초등과정 아이들에게 소명이라는 단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지금 이론적으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것들을 펼쳐나가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나의 작은 박물관이라는 활동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한 번씩 하는 프로젝트 활동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주제를 선택해서 그것을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발표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매년 아이들이 꿈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 꿈사진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이 미래의 자기의 모습을 좀 사진으로 기록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실력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회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초등 과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마음껏 펼쳐 보이는 기회를 제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찾아가며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주제 중심 우리말 수업입니다. 모든 학년이 예수님, 평화, 환경, 나눔이라는 4가지 주제를 매년 배우고 있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책 한 권을 선정해서 그 책을 깊이 읽으면서 아이들이 그 책에서 중요한 질문들을 찾고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나누는 학생 중심의 대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와 연결해서 이제 현장 배움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연극이나 영상, 캠페인, 미술, 음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움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 중심 수업을 통해서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 이웃과의 평화, 그리고 환경에 대한 성시기적인 그런 책임감, 그리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그 배려라는 가치를 배우고 그리고 익히며 실천하는 곳이 학교가 되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랄들의 초등 과정은 선생님과 아이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함께 더불어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배움과 사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교육 공동체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교육 공동체에 지금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함께 동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올라가시면 오늘 이 마을 체험을 자녀들이 할 수 있으니 꼭 체험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은 그럼 중등 과정에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등의 특색 있는 3가지만 뽑는다면 너무 많은데 세 가지만. 네, 딱 3가지만 시간 관계상 3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가 여행, 두 번째가 자기 주도 활동, 세 번째가 회복적 생활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먼저 여행은 저희가 중등과정은 6학년부터 이제 9학년까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6학년은 이제 지리산, 7학년은 중국, 8학년은 몽골, 9학년은 제주도로 가는데요. 특히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8학년이 되면 몽골에 갑니다. 3박 4일이 아니고요. 놀라실 것 같은데 25박 26일 동안 몽골을 가게 됩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공동체성을 훈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주도 활동은 대표적으로 우리 고등도 있지만 자치회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행사를 직접 진행까지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행사로 저희 이제 곧 있을 텐데요. 미드 하이라이트 행사가 있고요. 학교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습 플래너인 이제 미랄 풍경이 있는데요. 미랄 풍경을 작성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오늘 그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뭔지를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학기 시작과 끝에는 자기 주도 배움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준비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적 생활 교육인데요. 아이들이 잘못을 하는 경우에 흔히 일반 학교에서는 징계를 준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징계를 준다가 아니라 회복시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들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오랜 시간 지도하고 상담하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5박 26일의 몽골 일정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아까 오실 때 제일 앞에 보여드렸던 영상이 몽골에서 지낸 그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고등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고등도 3가지만 특색 있는 활동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등과정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과 중등을 거쳐서 실제적으로 소명과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아마 부모님들 생각하시기에는 고등과정 딱 떠오르면 입시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초중고 연계되었던 이 소명교육과정 하에서 어떻게 소명들을 그 비전들을 품었던 소명들을 이루어갈지 함께 고민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3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학년별로 조금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학년은 MD스쿨레, 11학년은 코칭, 그리고 12학년은 진로와 소명이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미랄과 둘의 정치로 그리스도 제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를 실제적으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소명과 비전에 관한 주제를 선택해서 팀별로 그것들을 한 학기 내내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을 그냥 시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그것들을 결과물로 만들고 또 아이들 앞에서 또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런 꿈들을 어떤 은사들을 이렇게 고민했는지 발표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들을 조금 꿈꾸며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코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 이제 미래교육 얘기하면서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 이런 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코칭은 그 코치가 어떻게 보면 한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그 아이들을 깊이 만나고 그 아이들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 분야에서 그 선수들 아니면 또 그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기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11학년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생각한 소명이나 진로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을 발현할 수 있을지 계획하고 그것들을 선생님들이 상담해주고 또 계획들 성찰하고 또 앞으로 또 주도적으로 어떻게 또 계획할 수 있을지 점검해주는 시간이고요. 현재 11학년 4명의 코치 선생님이 한 코치당 한 4명에서 5명 아이들 집중적으로 만나서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그 아이들이 그것들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12학년 진로와 소명인데 저희가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아이들이 활동한 모든 내용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12학년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세상을 나가서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했던 그런 다양한 경험들 또는 그 배움을 통해서 누적된 그 활동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 비전들을 이루을 수 있을까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진로와 또 진학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단순히 성적에 맞추어서 또는 아니면 그런 단순히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직업적인 것에 맞춰서 진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길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야기 나누면서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졸업생도 있는데 이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졸업할 때 아이들 꼭 어떻게 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회복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졸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민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고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소명교육 과정을 각 과정별로 이렇게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풀어가고 계신데요. 이게 듣기로만 하시면 부모님들도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층에 올라가시면 사진이나 또 결과물들이 있으니 직접 눈으로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질문을 바꿔서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희 학교가 12년제라서 1학년에 입학을 하면 고3이 되는 12학년까지 쭉 다니게 되는데요. 1학년부터 12년을 반드시 미랄두레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세 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과정마다의 이유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먼저 초등과정에서 교감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꼭 미랄두레를 다녀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학교에 있으면 자주 보는 풍경인데요. 며칠 전에도 11학년 오빠를 1학년 아이가 손을 붙잡고
자기 교실로 데려가서 자기가 하고 있는 활동을 막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저희 학교엔 굉장히 자연스러운 풍경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동체성을 경험한다. 1학년 아이들이든 5학년 아이들이든 그 학년에서만 그 아이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두루두루 다 만나고요. 그래서 동생들은 선배들의 돌봄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배우고 또 리더십을 만들어가는지를 아이들이 직접 보면서 멋진 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안 좋은 것도 가끔 배우긴 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초중과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중등, 고등의 그 선배들을 보면서 그렇게 좀 잘 성장하게 가는 것 같아서 꼭 부모님들께 고등까지 그렇게 오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동체 경험으로서 좋다고 생각하신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중등과정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인 만큼 정말 답변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소명과 은사의 발견에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 학년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거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먼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은사는 재능과 달리 좀 어떤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즉 내가 뭔가 체득하고 획득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주는 은혜야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소명을 설명할 때 제가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많이 들었던 비유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부모님들의 이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는데, 망가진 꽃밭의 비유입니다. 꽃밭이 있는데 망가졌어요.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망가진 꽃밭을 볼 때 원래 아름다웠던 모습이 떠오르시죠? 그리고 떠오르면서 다시 아름다운 꽃밭이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시 아름다운 꽃밭을 만드는 방법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누구는 울타리를 치는 사람, 누구는 이제 받침대를 세우는 사람 등등, 이렇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들 다 다를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다르거든요. 그것을 어쨌든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저희 중등가정은 이제 그게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회복시킬 수 있는 역량인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회복시켜 나가겠다는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소명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회복시켜야 할 대상, 그걸 보게 하는 거, 그게 비전을 발견하게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비전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인 사명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인 은사를 찾아가게 하는 교육, 그리고 그거를 도와주는 교육,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부르신 거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교육, 이것이 단순히 중등과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12년의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등과정은 다양한 활동과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망가진 꽃밭을 12년 동안 갖고 가는 거네요. 네, 회복해가는 과정. 네, 고등과정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등과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학교를 방문하실 때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생각하시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찾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를 생각해보면 사실 어떤 뚜렷한 그런 생각들보다 실제적으로 등급에 맞춰서 학교를 선택하고 사실 대학교까지 가서 사실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대학교에 가서도 수강 신청을 부모님이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12학년제를 지향하면서 소명교육과정 하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럼 12년까지 왜 있어야 되냐라고 해서 고등과정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기독교 세계관과 말씀, 그 가치의 연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결국 이 고등과정에 올라오게 되면 결국 계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배우는 학교 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제가 소명교육과정 안에서 있으면서 본인이 소명을 고민하면서 이 부르시는 자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물론 부족하죠. 또는 학교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부르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면 사용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끊임없이 삶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공동체 안에서 10년을 생활했기 때문에 주도적인 태도와 내 주변을 배려하고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혼자 살 수 없고 내가 세상 안에서 함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들이 꾸준히 섬기고 특별히 더욱더 초중고 안에서 발현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초등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고등과정 아이들이 초등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보살피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땅 지려발굴하는 그런 저희가 그 초중고 통합 프로그램이 있는데 함께 가면 항상 이렇게 리더로서 이렇게 보살피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혼자 아닌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아이들이 졸업을 앞두고 졸업을 후에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언을 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아마 오늘 들어오실 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입구에 들어오시면 졸업생 열매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기부터 10기까지 아이들이 졸업하게 되면서 저는 어떤 세상에서 어떤 삶을 꿈꾸고 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가거든요. 그게 왜 적어놓고 갈까요?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를 점검해달라는 이야기로 적어놓는데요. 한 아이의 이야기만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생물학과를 진학한 졸업생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존하며 더욱 발전시키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세상을 더욱더 발전하고 보존하는 역할들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비전들을 얘기하고 나가는데요. 그렇게 졸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자주 학교를 찾아옵니다. 학교를 찾아오게 되고 본인이 꿈꾸고 나갔던 세상 속에서 그럼 어떤 것들이 자기가 생각과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또 와서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조금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서 배웠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 좀 떨어질 때 되면 다시 와서 저희하고 상담하고 하는데요. 이거 저희는 이제 조금 교육의 애프터 서비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하고 아이들과 관계는 졸업 후에도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부족하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졸업생이 어떻게 계속 저희 학교 안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잘 발휘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연구하고자 기독교 학교 연구소와 함께 졸업생 연구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쭉 미랄들의 학교를 다니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학교를 보내고 계신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보내시면서도 만족하고 계신지 학교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생각들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질문을 드리면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님 일단 먼저 왜 미랄들의 학교를 선택하셨는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와요 중학교 중등과정 있는 두 아이를 보내고 있고요. 일단 제가 미랄들의 학교를 이제 1학년 때부터 계속 보냈거든요. 선택했던 이유는 결혼하고 나서 좀 제가 대안적인 삶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도록 그 환경에 있어서 잘하고 또 그걸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결혼할 때쯤에 제 목표였던 것 같고요. 이제 많은 도전을 하고 변화를 주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이게 생각처럼 그런 것들이 쉽게 이렇게 얻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의민이 딱 이제 첫째가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찾다가
이제 우리 미랄들의 학교를 선택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저로서 학교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 아이들이 되게 행복해 보였어요. 와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한테는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학교를 보내고 계시면서 교육과정 중에서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유리 어머님께서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녀들의 학교 수업 중에서 좀 교육과정에서 만족스러운 부분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1학년에 남궁라온이라는 여자아이와 4학년에 남궁유리라는 남자아이를 지금 남매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진짜 교육과정 좋은 게 너무 많은데 공감대화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1, 2학년에는 이제 마음맞이라는 수업이 있고요. 그게 이제 확장돼서 3학년부터는 공감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업에는 아이들이 동그랗게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고 또 친구 얘기를 듣고 이러는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아이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에 되게 익숙해져요.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는 좀 다르구나 나랑 얘는 이것이 다르구나 이런 것을 되게 자연스럽게 공감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상장도 되게 다양한 상장이 많은데 뭐 우리 아이가 상장 받아오면 당연히 기쁘고 좋은데 제가 되게 감동했던 때는 저희 아들이 이제 엄마 내가 걔가 진짜 그걸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걸로 상 받은 거야. 난 걔가 그거 상 받을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친구의 잘하는 걸 막 내가 또 조금 더 잘하면 쟤보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보지 않아요. 잘한 걸 쟤 떨리나 봐요. 잘한 걸 쟤는 저걸 잘하는 애야. 나는 이게 좀 떨어지지만 또 난 이걸 잘하지? 이렇게 서로의 각자의 다른 것을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돼. 그게 너무 좋고 또 그리고 그 수업 교감 선생님 저희 진행을 해주세요. 3학년 이후에는. 근데 제가 학교에 오면 교감 선생님 되게 쉽게 뵐 수 있거든요. 한 자리에만 계시지 않고 잘 쉽게 뵈면 또 아이들이 어떤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사실 부모로서는 알고 싶을 때가 많은데 저희 교감 선생님도 아이들과 되게 긴밀하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애 어떤가 살짝 물어봐 다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담임 선생님도 계시지만 아이들도 교감 선생님이랑 관계를 잘 맺고 있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어렵지 않게 막 마음 불편하지 않게 쉽게 잘 물어봤을 때 이 교감 선생님 저희 아이들의 상태도 잘 알려주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수업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 아이들은 뽀디 수업이라고 있어요. 초등 과정에 있는데 그리고 3학년까지 있는데 독보적으로 1위로 좋아해요. 그 수업을 저희 첫째도 그랬고 둘째도 지금 그 수업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형형색색의 빨대 같은 거예요. 그 빨대와 빨대를 이렇게 연결하는 관절 역할을 하는 또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주제에 맞게 작품을 만들어가는 건데 저희 1학년 애가 지난번에 나비 수업을 했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나비 기본적인 곤충 나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같은 책도 읽어주시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레임으로 나비를 만들 기본 나비의 골격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자기의 나비를 만드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12명이면 정말 기기묘묘한 나비 12마리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좋은데 그것만으로도 제가 되게 좋은 건 아이들이 나비를 만들면 그 작품에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보니까 이름을 붙이면서 아이들은 스토리를 구상하게 되더라고요. 이름을 붙이는 그 과정에 이유가 다 있어요. 정말 이런 이름이 이랬는데도 아이들은 다 이유가 있는데 그걸 이제 또 집에 가져와서 그러면서 이제 엄마 이거는 뭔데 이게 내가 왜 이런 이름을 붙였냐고 왜 설명을 막 해주면 그 시간이 되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이상 집에 전시할 데가 없어서 문제일 정도로 집에 막 전시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저희 1학년이라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데 라우라 오늘 푸딩 날이야 눈 번쩍 떠요.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은 정말 아이들한테 너무 좋고 제 직업 활동도 있는데
직업활동 아까 위에 올라가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건데 저희 아이들은 수업을 받으면 수업 수당을 받아요. 그래서 1학년부터 수업 수당을 받고 3학년이 되면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도서관, 뭐 재정경제부, 뭐 낭송 여러 가지에서 이제 직업을 하면 그 직업 수당을 받고 4학년 이상이 되면 창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논의해서 어떤 창업을 할지, 특히 저희 4학년 같은 첫째는 1학기 때 이제 창업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뭔가 원하는 만큼의 소득이 안 생겼나 봐요. 그래서 지금 2학기는 뭔가 더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아이들이 막 머리 자르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수업도 있고, 저희 승마도 배울 수 있어요. 학교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경기도에 지원을 받지만 저희들이 따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같이 친구들과 같이 가서 같이 와서 그렇게 제가 따로는 가르칠 수 없는데 승마 수업도 배울 수 있고 너무너무 더 말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시면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부탁드린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셀프로 교사인 저보다 더 학교에 대해서 많은 좋은 점들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조금 더 솔직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의민 아버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학교 그때 왔을 때 아이들이 되게 행복해 보인다고 하셨는데 자녀들을 지금 2명 보내고 계시잖아요. 누구보다 자녀를 잘 아실 것 같은데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나요? 제가 그렇게 늘 얘기하는데 의민아 내가 다니면 안 되냐 이 학교. 진짜로 제가 만약에 이런 학교를 다녔다면은 제 청춘 시절을 그렇게 안 보냈을 것 같은 방황의 시절을 그만큼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되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거는 정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와서 가장 중요한 드러나지 아무도 말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인격성이에요. 모토가 그거였고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계셨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부러 이 프로그램 만들어야지, 승마 만들어야지 이런 건 쉽잖아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이거는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고요. 단적으로 예를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저희 이제 큰애 의민이는 울보예요. 근데 그냥 수준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렇게 1학년 때 이렇게 하다가 누가 해볼까 하고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그럼 벌써 울기 시작해요. 네. 굉장히 소심하고 예민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1학년 선생님이 칭찬 스티커 붙이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은민이가 늘 재밌어서 오는데 그날은 시무룩해가지고 오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 했더니 자기는 그 칭찬 스티커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대. 누군가와 경쟁하는 그런 거가 자기는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생님들의 간에 어떤 문화가 있는지를 제가 알잖아요. 경험해서. 그래서 그러면 의미나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여기에서 빠져도 될 수 있는지를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싱글벙글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의민이는 칭찬 스티커가 없어도 잘할 수 있냐고 물어봤고 자기는 그게 없어도 잘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자기는 칭찬 스티커를 뺐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그냥 사소한 일 같지만 저희 학교의 정신, 그다음에 총체적인 어떤 공기 이런 거를 말해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어머님도 지금 다니는 학부모님들에게 저희 12학년까지 보내는 학부모님들에게 그런 사건이 하나 둘 이상 없는 학부모님들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광고에 이렇게 저희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하지만 저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어떤 학교에서도 이렇게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점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마이크 놓지 마시고 그러면 솔직하게 그러면 학부모로서 조금 어려우신 점은 없는지 아버님께 이 질문까지 드려보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가도 됩니까? 멘트들이 너무 이렇게 정해진 멘트. 일부러 제가 이거 준비를 안 했어요. 일단 어려운 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부모님들이에요. 저와 같은 학부모님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인격 안에서 일방적이지 않고 룰을 고수하면서 하는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아이의 상태, 상황에 맞게 그걸 사랑으로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시잖아요.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고요. 거기서 나와 안 맞는 그런 부모님도 만나게 되고 본의 아니게 내가 양보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건이 생겨나갈 때마다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극복해 나아가는 부분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위에 보시면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 다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하지만 그거를 연결하는 거는 부모가 결국은 키워보니까 해보니까 몽골에 가는 것, 그 다음에 소명교육을 받는 것, 뭔가를 초이스를 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내밀하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일이 바쁘거나 너무 그러면 정말 이 시간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부담이고요.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 시간을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의 아이와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대학교육을 선택했는데 그거에 대한 진가를 못 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어느 타임인가는 일도 뭐 재정적인 거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걸 걷어치우고 아이에게 집중해야 되는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 아이가 제대로 정말 잘하고 있는지는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선택하게끔 하는 거는 결국 저희 아이의 몫이. 저희 의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야간 자율학습을 5일씩 합니다. 여러분 10시까지. 네. 현타가 오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데 그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거의 한 3분의 1을 프로그래밍을 해요. 네. 그게 다른 거죠. 네. 저희 아이는 프로그래밍하고 게임 만들고 이제 그걸 꿈꾸고 있거든요. 현재 시점으로서는. 그리고 이제 MD 스콜라에서는 선배들이랑 그림 그리는 거.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거를 초이스할 때 우리 부모가 선생님들과 한 팀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세밀하게 물어보고 집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서는 어떤지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라는 거를 깨달아요. 이제 좋은 프로그램 많으니까 내가 딱 맡기면 될 것 같잖아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내서 또 저희 학교는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님들이 주체해서 운영하는 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하셔야 되고 관심을 가져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그 인격성 안에서 서로 기다려주면서 학부모님들과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가고 아이들과도 그런 관계를 내밀하게 맺어 나가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멘트를 준비하지 않으셨는데도 이렇게 좋은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미랄둘에 보낼지 고민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혹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유리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대안학교를 보내볼까 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걸 결정할 때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막 주변에 대안학교 보내는 부모님 막 찾고 하시는지 너무 잘 알고 저도 그래가지고
근데 좀 잘 없잖아요. 대안학교 보내는 부모님 또 잘 없고 일반 학교 보내는 부모님이랑 얘기하면 좀 더 유난이네 이런 시선을 혹시 받으시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막 여러 가지를 놓고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머리는 너무 복잡한데 결정을 못 하겠고 뭐 그런 시간에 결국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많은 학교가 이 땅에 있을까 싶고 그래서 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러면 학교를 결정할 때 있어서 난 이거는 꼭 놓치지 않아야 되겠어. 이거가 저는 행복하게 12년을 학교 다닐 수 있는가 이거였어요. 그러면 왜냐면 좋은 학교를 위해 12년을 달리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12년 동안 행복하다면 충분한 내공이 아이에게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이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게 아이의 행복한 학교 생활이다 하시면 저는 진짜 적극적으로 미랄도레 학교 오셔도 됩니다.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되게 바쁘시고 많이 애쓰시는데 애들을 진짜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직업 체험하러 온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보시면 얘네들 좀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납니다. 봐보세요. 이따가 자신 있게 너무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고 너무 즐거워요. 사실 오늘 학교 안 가는 날이어가지고 셔틀도 없어서 여기 온다고 엄마가 다 데려다줘야 되니까 엄마가 가지마 오늘 가지마 이런 가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가야 돼 해서 온 애들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보시면 좋겠고 감동이 되나봐요. 그리고 제가 학교 들어갈 때는 한 번도 진짜 생각해보지도 못한 거를 알려드리면 저는 사실 애들을 학교를 보낼 때 공교육에 보내도 내가 좀 바로 서 있고 교육관이 확고하고 그러면 애들을 공교육에 보내도 행복한 학교 생활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 가정이 함께 똘똘 뭉쳐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 4학년까지 이렇게 보내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이게 시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모든 내 친구의 친구도 하고 친구의 친구 다 하는데 나는 꼿꼿이 서서 할 수 있었을까? 또 내 아이는 나랑 같이 꼿꼿이 가자 내가 설득하면 데리고 나갔을 수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솔직히 좀 자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저랑 같은 방향을 보고 달려가고 걸어가고 계시는 부모님이 너무 많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보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렇게 서 있고 싶어도 가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이렇게 좀 올려주고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올려주고 그런 분들이 저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계세요. 그래서 또 갈등이 생겼을 땐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게 학교를 보내는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구나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저에게 동역자가 생긴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에게 학교를 보내신 것이 선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 시간을 나한테도 선물로 주셨구나. 나한테 이렇게 좋은 부모님들 붙여주셔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갈 때 좀 주저함이 없도록 힘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게 저한테도 선물이구나. 하나님 저한테 선물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또 동역자로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육과정을 경험한 우리 졸업생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졸업생 곽연우 미랄인데 혹시 언제 졸업했는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작년에 2022년도에 졸업한 10기 졸업생 곽연우라고 합니다. 네, 작년에 졸업한 연우 미랄 혹시 졸업하고 나서 미랄 두레가 떠올랐던 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졸업한 지 아직 반년밖에 안 되긴 했지만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가 참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친구들하고 대학 친구들하고 이제 처음 만나서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너는 왜 이 학과에 왔어? 너는 꿈이 뭐 할 거야 나중에 이거 졸업하고 나서? 라고 물으면은 다들 그냥 나는 그냥 뭐 점수 어쩌서 왔어. 아니면 이제 나도 그냥 잘 모르는데 그냥 해보면서 알아가려고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물론 이제 자기 꿈에 맞춰서 온 친구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꿈이 아닌데 이 학교 올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제 꿈이 이제 학교에서 배운 소명 교육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좀 그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참 학교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때 학교가 막 떠올랐어요. 그동안 했던 그 과정들이 다 헛된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네요. 그러면 혹시 미랄두레에서 경험했던 것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소명 교육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8학년부터 12학년까지 나를 알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 은사와 소명들을 알아갔어요.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과 목적성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또 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 어렵지 않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알아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미랄두레에서 좀 기억나는 선생님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많겠지만 한 분만 좀 뽑아주신다면. 네, 저와 함께 했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 뒤에서 다들 지켜보고 계세요. 정말 압니다. 다 기억 알고요. 정말 다 감사한 선생님들인데 근데 한 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 학교에 이제 처음 5학년 때 왔을 때 담임을 맡아주셨던 김종훈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 가정 방문을 하셨을 때 중등 올라가기 전 마지막 초등 과정이니 놀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근데 저는 그 1년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진짜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갑자기 막 황금산에 가서 놀고 또 갑자기 친구네 집에 가서 놀고 놀이터에서 놀고 매일 그냥 웃음으로 애들하고 함께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저희 학년 수가 그때는 적었던 탓도 있겠지만 제게는 일본 학교에서 너무 상상도 못할 그 일들을 새로운 추억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12학년 때까지 스승의 날이면 매번 종우쌤께 감사의 편지를 전달해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정말 이렇게 미랄들이 소명교육 과정을 통해 삶에서 열매로 잘 맺어가는 것을 보니 좀 교사로서도 참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이제 역사에 대해서도 들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도 입학 설명의 모토가 미랄두레가 미래다인데 앞으로의 미랄두레의 미래에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좀 교장 선생님께 듣고 싶은데요. 미랄두레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미래를 전망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시대죠. 제가 미랄두레를 영어로 썼는데 미랄두레 안에 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자 MI하고 맨 끝자 RE를 조합하면 미래가 되더라고요. 미랄두레 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거짓이 아니죠. 미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토크쇼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미랄두레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잘 모르고 나왔습니다. 질문은 서로 정했지만 어떤 답변을 하실지 사실 우리 선생님들하고는 공유한 내용들이 많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졸업생은 어떤 얘기를 하실지 아침에 한 번에 리허설을 했는데 그때도 그 순서하고 키워드만 체크한 것이 내용은 잘 몰랐는데 제가 우리 부모님들 말씀하시는 것 또 우리 연우가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우리 미랄두레 안에는 진짜 미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런 학부모님이 계시고 이런 졸업생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미랄두레가 희망적으로 갈 것이
마음속에 이렇게 뭉클하게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 사실 학교에 13년째 있는데 순간순간 내가 학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학교를 다녔다면, 내가 지금 이런 선생님들을 만났다면, 내가 저 선생님한테 수학을 배웠다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아이들이 이곳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곳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앞으로 나가서 이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미래에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어떤 학교를 만들어 가야 되냐 고민할 때 사실 미래의 키워드는 예측 불가거든요. 모호하고 너무 변동성이 심하고 복잡하고, 그래서 미래의 어떤 시대를 예측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가르친다? 이것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것을 배우고 경험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내용을 가지고 미래에 나갔을 때 미래에 어떤 복잡하고 변동성이 있고 예측 불가한 상황이 와도 주저앉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흔히 얘기하는 회복 탄력성, 이것을 어떻게 갖게 할 것인가, 이게 사실 저는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소명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소명을 찾아가기 위해 몸부림하는 것, 그것을 전생에 걸쳐서 할 텐데 12년 동안 이곳에서 훈련하는 것, 그것이 훈련이 잘 된다면 미래에는 걱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소명교육을 위해서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미래들에는 앞으로도 계속 교육해 나갈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교육할 것이고, 조금 더 자세한 것은 1층에 가서 확인하시면 구체적인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궁금하신 내용은 방금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1층에 올라가시면 1대1 상담도 가능하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